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K2 흑표 전차 폴란드에서는 승리했지만 루마니아가 그동안 K2 흑표 전차가 직접 루마니아에 가서 실사격 테스트도 하고 기동 시범하고 다 했는데 정말 될 것 같았는데 루마니아가 유럽 11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 사업에 뛰어들면서 우리 K2 흑표 사실은 좌절되고 말았죠. 자, 그런데 의외의 국가에서 우리 K2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바로 슬로바키아입니다. 그런데 그 K2 흑표의 경쟁자가 있는데 그게 좀 황당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진다면 K2는 정말 접시물에 코를 박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대가 안 되는 아예 체급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른 이런 경쟁자가 붙어서 1대1 경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독일 우리가 월드컵 축구하면 독일 전차 군단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요즘 독일 전차 군단 아니죠. 완전 웃기는 소리죠. 과거 냉전 시대 때 전차 군단이었는데 냉전 끝나고 전차 다 팔아먹고 지금 한 줌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 독일이 다시 전차 군단으로 복귀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 전차 가격만 지금 일단 4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토 군비 증강에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이 과거 전차 군단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기갑 전력을 현재의 7배까지 끌어올릴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독일이 기갑 전력 현대화와 7개 기갑여단 창설이라는 나토 군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려 1000대의 전차와 2500대의 장갑차를 구매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계획은 국방장관의 결재만 남은 상황이라고 독일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탈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이 될 이 구상에서는 250억 유로, 한화 약 40조 원을 투입해 레오파르트 2A8 전차 1000대를 구매하고 추가 예산을 들여 GTK 복서 차륜 장갑차 2500대를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연방군의 전체 기갑 전력은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 300대 미만, GTK 복서 계열 장갑차 400여 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계획안이 통과되면 전차 전력은 4배 이상, 차륜 장갑차 전력은 7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 조달되는 GTK 복서 장갑차 대부분은 푸마 보병 전투 장갑차의 30mm 기관포 포탑을 얹은 CRV 모델인데요. 독일은 신규 생산되는 전차와 장갑차들로 7개 기갑여단을 신규 편성해 나토 임무용으로 동유럽에 순환 배치시킬 예정입니다. 독일은 엄청난 규모의 전차 도입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라인메탈과 KNDS 등의 주요 방위산업체에 생산 라인 확장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라인메탈은 자동차 공장인 폭스바겐의 오스나브리크 시설을 인수해 이곳을 전차 생산 라인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독일이 이 같은 기갑 전력을 구축하면 폴란드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나토 침공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독일, 정말 불안하긴 불안한 모양입니다. 네, 독일이 전차 군단의 명성을 되찾겠다. 지금 전차 300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한 7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죠. 군단 아니죠. 군단급 되려면은 이 사단이 한 3개 정도 있어야 군단인데 전차 군단을 만들 수가 없는 세력이었어요. 그걸 보고 과거 40년 전 이런 냉전 시대 때 이야기를 해서 계속 독일을 전차군단 그랬는데 웃기는 소리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다시 전차군단 된다라는 건데, 자, 일단 40조 원을 투입해서 레오파르트 2A8 전차 1000대를 산다. 대당 한 400억 원에 사겠다. 그 말이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복서 차륜 장갑차 이건데 여기다가 푸마 장갑차의 포탑을 얹어서 자, 이렇게 만든다. 자, 푸마는 궤도형 장갑차죠. 근데 푸마는 지금 실패작으로 지금 판정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독일은 이 보병 전투 장갑차 IFB를 이 복서 차륜형 장갑차로 통일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2,500대 생산한다. 아마 이게 또 한 50조 원 추가되겠죠. 아무리 싸도 독일 물가로는 이거 한 250억 원 이상은 할 테니까, 그러면 최소 50조 원 아니면 한 60조 원 이상 이게 장갑차 사업에 투입될 거고, 이 장갑차는 라이메탈이 만듭니다. 그리고 전차는 KNDS가 만드는데, 그 또 전차 포탑은 또 라이메탈이 만들죠. 그래서 라이메탈은 뭐 정말 초초 대박이 터졌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독일은 전차를 한 달에 2대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한 달에 30대까지 생산하는 것까지 확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가 폐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공장을 인수해서 여기에서 전차를 대량으로 찍어내겠다라는 건데,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 전차 7개에 단 전차 장갑차 해서 기갑 기계화에 단 7개를 만들어서 발트 상국 그리고 폴란드 등 이 동유럽 지역에 전진 배치하는 이런 순환 배치 전략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이건 또 시작이죠. 왜냐? 자기네들이 또 주축이 되어서 11개국과 함께 4세대 전차 개발 사업에 들어갔으니까 이 레오파르트 A8과 별개로 또 그것도 또 수백 대 이상 구매를 하게 되겠죠. 정말 뭐 유럽은 장이 완전히 섰다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우리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엄청난 약진을 할 것 같았는데, 이 독일이 깃발을 들고 야, 유럽에서 지금 나눠주는 돈은 유럽 회사 다 써야지 무슨 소리야. 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 한국의 방산업체는 힘들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낭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폴란드가 K2 전차 2차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K2PL 전차 개발을 확정한 가운데, K2PL 전차의 추가 수출 이야기가 슬로바키아에서 나왔습니다. 슬로바키아 육군의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PL이 검토되고 있는데, 정말 황당한 경쟁 모델이 등장해 K2PL과 경합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폴란드와 K2PL 전차 도입 문제를 논의했으며, 슬로바키아의 구매 검토 대상 차종에는 K2PL 외에도 CV90-120 경전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지난 7월 2일 K2 전차 180대 추가 도입 계약을 발표한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의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 확인됐는데요. 당시 코시니악 카미슈 부총리는 지난 나토 정상회의 때 폴란드, 슬로바키아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 역시 지난 주말 해당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K2PL 전차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경쟁 모델로 BAE 시스템스의 CV90-120 경전차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V90-120 경전차는 슬로바키아가 152대를 발주한 CV9035 마크4 보병 전투 장갑차의 파생형으로 지난 2006년 처음 출시된 모델을 지난해 대폭 개량한 모델로 38톤의 전투 중량과 120mm 저압 활강포, 능동 방어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노후화된 T-70M1 전차 30대와 독일에서 중고로 인수한 레오파르트2 A4 전차 15대를 대체하고 기갑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최대 104대의 신형 전차를 구매할 계획인데요. 현지 언론들은 가격이 이 사업의 승자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폴란드가 현지에서 생산되는 K2PL 전차의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과 이미 슬로바키아가 대량 발주한 CV9035 장갑차와 군수 지원 공통성을 갖는 CV90-120의 경쟁력을 어떤 카드로 꺾느냐 하는 것인데요. 부디 슬로바키아에서 K2PL의 승전보가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K2PL 우리 한국군이 쓰는 K2하고는 좀 다르죠. 능동 방어장치 있고 또 장갑도 훨씬 더 강화되고, 자, 이런 버전입니다.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꿔야 되죠. 자, 이 K2PL은 지금 유럽에서 EU가 공동으로 마련한 8천억 유로의 그 안보 기금, 이걸 써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유럽 업체가 유럽 업체 무기를 사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권장사항, 여기에 부합되는 거예요. 일단 이 K2PL은
폴란드 PGZ 그룹이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폴란드산이다 이겁니다. 폴란드 전차다 이겁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상 그리고 슬로바키아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 때 이 문제를 논했다. 우리 거니까, 우리도 유럽이잖아. 우리 거 사라. 또 이웃 국가잖아. 우리 거 사라.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정말 놀랍게도 슬로바키아의 지금 뭐 전차는 이 T-72M1 아주 구닥다리죠. 요거 뭐 한 30대 정도 있는 거, 요거를 이제 바꾸는 건데, 정말 놀랍게도 이 경쟁 대상이 CV90 장갑차, CV90 장갑차 아시죠? 이 CV90 차체에다가 30mm 기관포 포탑을 얹으면 CV9030, 35mm 포탑을 얹으면 CV9035, 40mm 포탑을 얹으면 CV9040 이렇게 부르는 스웨덴제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 이 차체에 120mm 저압 활강포를 얹었어요. 그냥 뭐 화력 지원 차량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전차인데, 이게 우리 K2PL과 붙는다. 우리 K2PL은 주력 전차, 메인 배틀 탱크인데 여기는 경전차예요, 경전차. 이거하고 붙는다. 왜? 일단 뭐 슬로바키아가 독일제 레오파르트 A8 이런 걸 갖다 붙이면, 뭐 독일제 갖다 붙이면 독일 거 해야 되죠. 애초에 독일제를 받으면 슬로바키아는 뭐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은 이 슬로바키아가 전차 전력 현대화 사업할 때 자기네 전차 사라고 그 마중물로 레오파르트 A4 전차 15대를 아주 저렴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좋지, 계속 써,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비싸다는 겁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뭐 한 대에 기본 600억 이상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싸다는 건데, 문제는 이 폴란드가 생산하는 초도부의 K2PL이 대당 500억 원이 넘어요. 물론 라인 깔고 하는 그 비용이 다 들어갔겠지만, 이걸 이제 얼마나 다운시키느냐, 이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 경전차, 이 장갑차니까 원래는 이거 그냥 뭐 적의 포탄 스쳐도 그냥 이거는 격파되는 거죠. 물론 요즘 현대전에 전차 대 전차,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전차 대 전차 싸우는 건 별로 없고, 드론 공격인데, 드론이 공격하면 뭐 이 전차 저 전차 다 죽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슬로바키아에서 K2PL은 꼭 이기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현대 로템이 여기에서 대단히 많은 이익을 거둘 수는 없다. 왜냐? PGZ 그룹이 판매하는 거니까. 로템은 로열티 좀 받는 거.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 로열티 좀 받는 거. 이제 요게 다다. 라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면 좋죠. 반드시 이기길 바라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슬로바키아는 독일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유럽 공통 전차 개발 사업에서 빠졌어요. 빠졌어요. 이 사업은 주로 이제 이 발트 연안에 있는 이 국가들, 스칸디나비아 3국, 그리고 독일, 그 옆에 있는 벨기에, 또 네덜란드, 그리고 이제 이 발트 3국 중에 2나라, 그리고 남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가 지금 같이 하는 11개국인데, 여기에 슬로바키아가 빠졌어요. 그 말은 4세대 전차로 최소한 독일이 개발하는 4세대 전차, 이건 안 한다. 그 말이죠. 이 루마니아는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K2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K2 꼭 슬로바키아 선정하길 바라고. 왜냐? 슬로바키아 총리가 군인 출신입니다. 육군 장군 출신이에요. 육군 장군 출신이니까 주력 전차와 경전차의 차이점 누구보다도 잘 알 거니까 올바른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